하노이, 가을 저녁. 부드러운 바람이 화이트 밀크 꽃의 향기를 거리 곳곳에 퍼뜨립니다. 빈콤 메가몰 상업센터는 불빛으로 빛나고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며 웃음소리와 발걸음소리가 어우러집니다. 고급 패션 매장 안에서 특수부대의 젊은 여경진 마이리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 파티를 위해 드레스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 제복을 벗을 일이 거의 없지만 오늘은 그녀의 얼굴에 비친 단호한 눈빛 속에 드문 부드러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센터의 다른 쪽에서 하노이의 악명 높은 갱스터 라뭉은 부하들과 함께 카페에 모여 있습니다. 팔에 가득한 문신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끕니다. 마이리가 매장을 나서자 흥의 시선이 즉시 그녀에게 멈춥니다. 저 여자애 좀 봐. 몸매 죽이는. 그가 농담을 던지자 일행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마이리는 갱스터들의 시선을 알아차리지만 개의치 않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흥이 신호를 보내자 일행은 그녀의 길을 막아섭니다.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 아가씨. 오빠는 그냥 아는 척 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도발적인 말투로 말합니다. 그녀는 멈춰서고 차분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보냅니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비켜. 그녀의 말은 그들의 흥미를 더욱 돋울 뿐입니다. 일행 중 한 명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려 하자 마이리는 즉시 몸을 돌려 재빠른 동작으로 그를 제압합니다. 그의 손목이 뒤로 꺾이자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흥의 가슴에 강한 발차기를 날려 그를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나머지 일행도 그녀의 능숙한 기술에 차례로 제압당합니다. 소란에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고 몇몇은 멈춰서서 동영상을 찍는 동안 상업센터의 보안 요원들이 급히 달려옵니다. 흥은 애써 일어서며 겁에 질린 눈빛을 보입니다. 튀어. 그가 소리치며 부하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합니다. 도망치기 전에 그는 바닥에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마이리는 허리를 굽혀 휴대폰을 줍습니다. 화면에는 빨리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마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 사건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듭니다. 그녀는 이 우연한 만남이 그녀가 맡았던 어떤 임무보다도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동다군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마이리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작지만 깔끔하고 모든 물건이 신중하게 정리되어 있어 주인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라뭉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그녀의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춥니다. 메시지 목록에는 큰손, 연결책과 같은 낯선 이름들이 수많은 약어와 함께 나타나고 RCEC의 물건 배달, 흔적 남기지 마. 이것은 단순한 거리 갱스터들의 일이 아니라 더 복잡한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이리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오랜 친구인 레호왕 남에게 전화를 남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마이리, 웬일이? 데이터 몇 개 확인해줘야 해. 범죄와 관련된 단서일 수 있. 남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합니다. 알았어. 정보 보. 마이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임무 범위를 벗어난 조사를 하게 되면 질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받는 무고한 사람들, 라뭉의 오만한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상관없어. 이건 정의야. 알았어. 맡겨줘. 이틀 후 남은 보고서를 보냅니다. 큰손은 건설 분야에서 유명한 사업가인 전 후우닷의 별명이야.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수상한 거래와 돈 세탁, 금지 품목 밀매에 대한 소문이 그의 이름을 당국의 감시망에 올려놓았어. 마이리는 즉시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라뭉의 신복인 응우옌 반끄엉, 별명 끄엉 배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그는 도시의 야시장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날 밤 마이리는 평범한 옷을 입고 하동 야시장의 인파 속에 섞입니다. 길가 노점에서 그녀는 끄엉 배우가 다른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작은 꾸러미들이 빠르게 주고받아집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고 대화를 녹음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빠번 창고에서 나옵니다. 확실해. 지난번엔 들킬 뻔했지. 큰 손이 다 처리했어. 아무도 우리 건드릴 수 없어. 끄엉 배우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빠번 창고. 이것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끄엉 배우가 일행을 떠나자 마이리는 조용히 그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끄엉 배우는 뒤돌아서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번뜩입니다. 누구야? 나와. 안 그러면 가만 안. 마이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둠 속에 몸을 숨깁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는 갑자기 나타나 재빠르게 그의 손을 꺾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끄엉 배우는 발버둥치지만 그의 실력은 특수부대원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빠번 창고가 마이리가 으르렁거리듯 묻습니다. 나는 뭘. 끄엉 배우가 비명을 지르며 이마에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자동차 한 대가 달려오고 헤드라이트가 골목 전체를 밝힙니다. 그 틈을 타 끄엉 배우는 그녀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라집니다. 비록 그를 놓쳤지만 마이리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남에게 전화를 겁니다. 빠번 창고 찾아줘. 빠번 창고는 도시 북쪽 산업 단지에 있어. 하지만 조심해. 전 후우닷에 대해 알아본 바로는 그는 만만한 상대가. 마이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게 빛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밤, 도시 북쪽 산업단지의 한적한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어스름하게 비칩니다. 마이리는 빠번 창고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합니다. 이 지역은 버려진 공장과 공터로 둘러싸여 있어 황량하지만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녀는 멀리서 관찰하며 창고 내부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헤드라이트가 하역 구역을 밝힙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며 큰 상자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잠재적인 위험을 발산합니다. 마이리는 작은 무전기를 들고 반대편에 있는 남과 연결합니다. 나 도착했어. 틀림없이 그들의 중요한 거래 장소일 거야. 조심해.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철수. 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이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은 목표물에 고정돼. 걱정 마. 난 그냥 감시만 할 거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창고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창고 벽은 높고 견고하지만 그녀처럼 훈련된 특수부대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리는 재빨리 벽을 타고 올라가 가볍게 안쪽으로 내려섭니다. 벽에 바짝 붙어서 그녀는 하역 구역 가까이로 계속 이동합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는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이든 남자가 지휘하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둘러. 큰 손은 늦는 걸 싫어. 마이리는 휴대폰으로 남자와 상자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상자에 붙은 작은 표지판에는 취급 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위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위험을 감지한 마이리는 즉시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러나 주머니에 있던 카메라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남자들의 주의를 끕니다.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손전등을 여기저기 비춥니다. 마이리는 숨을 죽이고 모든 상황에 대비합니다. 손전등 불빛이 그녀의 위치에 가까이 비추자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려 발차기로 손전등을 떨어뜨립니다. 그 남자가 소리치기도 전에 그녀는 그를 제압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즉시 달려듭니다. 마이리는 뒤로 물러서며 상자들 사이의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적들의 수적 우위를 줄입니다. 그녀는 정확하고 빠른 공격으로 한 명씩 쓰러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 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위를 재빨리 둘러본 마이리는
창고 옆문으로 통하는 탈출구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공터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추격하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마이리는 방금 찍은 사진들을 휴대폰으로 확인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진을 남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나이든 남자의 신원을 확인해줘.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 날 아침 남이 전화를 겁니다. 그 사람은 전 바나오야. 전 후 닷의 신복이야. 그는 여러 밀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된 적은 없. 그는 닷의 북쪽 지역 활동을 주로 관리하는 것 같다. 마이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압박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 전 바나오가 정말로 중요한 연결고리라면 그녀는 더 명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 더 깊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일이 남이 말을 잇고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네가 계속한다면 넌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지하 세력과도 맞서야 할 거야. 신중하게 생각.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정의는 기다릴 수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해가 질 무렵 마이리는 아파트를 나섭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장비를 챙깁니다. 소형 카메라, 고품질 녹음기, 그리고 재킷 주머니에 숨긴 수갑. 그녀의 목표는 전 바나오가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자주 찾는 봉응후의 카페입니다. 카페는 인적이 드문 작은 거리에 위치해 있고 문 앞에 걸린 등불에서 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마이리는 안으로 들어가 뜨거운 차를 주문하고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숨겨둔 태블릿 화면을 통해 주변을 관찰합니다. 태블릿은 그녀의 안경에 숨겨진 카메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30분 후, 전 바나오가 자신감 넘치고 이곳에 익숙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와 창가 근처의 큰 테이블에 다른 두 남자와 함께 앉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카페 안을 훑어보지만 마이리의 자리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켜고 원격으로 감시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카페의 잔잔한 배경음악 속에서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몇몇 단어들이 그녀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새로운 물건, 남쪽 창고, 조정. 마이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전 바나오와 그의 일행이 카페를 떠나자 마이리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갑니다. 가로등 불빛이 한적한 거리를 비춥니다. 그는 검은색 승용차에 타고 그녀는 재빨리 택시를 불러 그를 추적합니다. 차는 그들을 외곽의 한적한 저택으로 데려가고 저택은 높은 나무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이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쌍안경으로 관찰합니다. 밖에는 덩치 큰 남자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조직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마이리는 혼자 침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남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 이 집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해. 여기가 닷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일 수 있어. 남이 즉시 대답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몇 분 후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이건 닷 소유의 유령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이야. 이 집은 본 세탁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한 후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 팜광 후이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 다음 날 아침 후이가 마이리의 아파트에 나타납니다. 또 비공식 임무야. 그가 묻습니다. 말투는 약간 비꼬는 듯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절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마이리가 대답합니다. 단호한 눈빛입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거야. 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눈빛에 잠시 생각에 잠긴 기색이 스칩니다.
알았어.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신중하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해. 그날 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마이리는 특수부대 기술을 활용하여 뒤쪽에서 집에 접근하여 카메라와 외부 경비원을 무력화합니다. 한편 후이는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경비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준비가 되자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마이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조용히 울타리를 넘어 집으로 접근합니다. 경비원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주변에서 들리지만 그녀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작은 도구로 그녀는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후이가 정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이는 문을 두드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오 씨에게 긴급 배송 왔습니다. 빨리 서명해 주세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지만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후이는 재빠르게 그의 뒤통수를 쳐서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야에서 멀리 끌어냅니다. 마이리는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각 방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서재에서 큰 금고와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발견합니다. 금고 안에서 그녀는 금융거래 기록과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재빠르게 장치에 저장합니다. 그녀가 떠나려고 할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이리와 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즉시 탈출 방법을 찾습니다. 집 안에서의 대결이 시작되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마이리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정확한 공격을 가하고 후이는 소음기를 장착한 총으로 상황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너무 많고 두 사람은 더 이상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귀중한 서류를 가지고 탈출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후이가 그녀를 바라보며 심각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네가 지금 벌집을 건드린 거 알아? 마이리가 대답합니다.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정의는 기다려주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숨막히는 작전이 끝난 후 마이리와 꽝후이는 임시 거처인 교회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점반하우의 금고에서 확보한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이름 목록이 가득한 서류들. 하지만 한 문서가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거! 마이리가 표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꽝후이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유로보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동남아시아에서 악명 높은 지하 조직이야. 돈 세탁, 밀수, 시장 조작을 전문으로 하지. 다시 그들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리는 국제범죄 네트워크와 맞서고 있는 거야. 마이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국내 고위 인사들의 이름도 있어. 이 중 몇몇은 고위 관료들이야. 그들은 계속해서 분석을 이어가고 마이리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발견합니다. 이곳은 다세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물류 집결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샤번 창고. 그녀가 말합니다. 여기가 핵심일 수 있어. 우리가 그곳에 침투할 수 있다면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꽝후이가 생각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곳은 빠번 창고보다 훨씬 더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을 거야. 마이리가 한숨을 쉽니다. 쉽게 하려는 게 아니야. 제대로 하려는 거지. 그들은 다음 이틀 동안 세부 계획을 세웁니다. 마이리는 산업단지의 모든 구석을 조사하고 꽝후이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정보원과 접촉하여 추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시랄번 창고 근처에 도착합니다. 높은 철제 울타리와 수많은 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인 거대한 창고입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구역 전체를 밝히고 트럭 엔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분명히 이곳은 조직의 주요 물류 조정 센터입니다. 꽝후이가 한숨을 쉽니다. 이런 상황은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기회는 없을 거야. 마이리가 주먹을 꽉 쥡니다.
걱정 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어. 두 사람은 카메라가 닿지 않는 창고 뒤쪽의 작은 도랑을 통해 구역 안으로 잠입합니다. 마이리는 재빠른 동작으로 경비원을 무력화하고 그의 몸에서 출입카드를 훔쳐 창고 문을 엽니다. 창고 안에는 거대한 공간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마이리와 꽝후이는 서로 흩어져 수색합니다. 구석진 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금고를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번호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한편 꽝후이는 철제 캐비닛 안에 숨겨진 하드 드라이브를 발견합니다. 마이리는 재빠르게 도구를 사용하여 금고를 열고 꽝후이는 주변을 감시합니다. 금고가 열리자 그녀는 거래 정보가 가득한 서류 뭉치와 닷과 관련자들 간의 비밀 회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도 전에 갑자기 경보음이 울립니다. 다급한 발소리와 총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들켰어. 꽝후이가 소리칩니다. 마이리는 재빠르게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고 꽝후이와 함께 탈출 방법을 찾습니다. 경비원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칩니다.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마이리는 무술 실력을 발휘하여 한 명씩 쓰러뜨리고 꽝후이는 총을 쏘며 엄호합니다. 두 사람은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적들은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마이리와 꽝후이는 공터를 가로질러 달리고 뒤에서는 총성이 울립니다. 그들이 거의 포위될 뻔했을 때 꽝후이는 연막탄을 던져 두 사람이 탈출할 기회를 만듭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이리는 서류 뭉치를 펼치고 그녀의 눈은 종이에 고정됩니다. 이것은 닷의 불법 활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꽝후이가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마이리, 닷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호랑이 꼬리를 밟은 거야. 마이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을 거야. 마이리와 꽝후이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고 희미한 불빛이 두 사람의 긴장된 얼굴을 비춥니다. 그들이 샤얼번 창고에서 확보한 문서와 하드 드라이브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쩌누우닷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들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남이 전화를 걸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이리, 네 정보가 유출됐어. 암살자 팀이 너와 꽝후이를 찾기 위해 파견됐어. 그들은 그 문서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지시든 할 거야. 마이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꽝후이가 그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문서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마이리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고 모든 데이터를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형사경찰국의 옛 동료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이 증거들을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이것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해. 그날 밤 마이리와 꽝후이는 안전한 장소, 즉 교회 숲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동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계속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꽝후이가 커튼을 걷어 밖을 내다봅니다. 그들이 찾아왔어. 적어도 세 대의 차량에 10명 이상이야. 마이리는 재빠르게 무기를 챙기고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눈빛을 보입니다. 우리는 퇴로가 없어. 맞서 싸워야 해. 총성이 울려 퍼지며 밤의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암살자 그룹이 집을 포위하고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이리와 꽝후이는 긴밀히 협력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활용하여 버팁니다. 그녀는 권총으로 침입하려는 자들을 정확하게 쏘고 꽝후이는 소총으로 엄호합니다. 전투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계속됩니다. 암살자 한 명이 갑자기 뒤쪽에서 문을 부수지만 마이리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정확한 발차기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녀는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암살자 그룹은 두 사람을 쉽게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연막탄을 사용하여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짙은 연기가 시야를 가리지만 마이리는 여전히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녀는 꽝후이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여기 머무는 건 자살 행위야. 꽝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엄호할게. 넌 탈출구를 찾아. 꽝후이가 적들을 저지하는 동안 마이리는 뒤쪽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숲의 어둠을 이용합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조용한 공격으로 몇몇 암살자를 무력화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꽝후이가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숲을 가로질러 달리고 암살자 그룹의 발소리가 여전히 뒤에서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개울을 발견하고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흔적을 지웁니다. 더 이상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마이리는 꽝후이를 돌아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즉시 끝내야 해. 다음 날 아침 마이리와 꽝후이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비밀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그녀의 옛 친구인 쩐발롱 중령이 이 문서들을 봤습니다. 그는 마이리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입니다. 리, 당신은 누구와 맞섰는지 알고 있습니까? 닷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안팎으로 보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묻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쥡니다. 저는 단지 정의를 원합니다. 이 증거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얼마 후 쩌누우다 체포 소식이 모든 언론에 퍼집니다. 여론은 폭발하고 그와 관련자들을 기소하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하지만 마이리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정 싸움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꽝후이가 그녀 옆에 서서 존경심과 걱정이 섞인 눈빛을 보냅니다. 리, 당신은 정말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군요. 마이리가 희미하게 웃으며 첫 햇살이 비치는 곳을 바라봅니다. 두렵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쩐후 닷에 대한 재판은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열리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쩐후 닷은 검은 정장을 입고 나타나고 평온한 표정이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법정을 훑어봅니다. 그의 옆에는 강력한 변호인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형 소송에서 흑백을 뒤바꾸는 능력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마이리는 뒷좌석에 앉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검찰 측은 닷의 불법 금융거래, 시알번 창고에서 확보한 사진과 문서, 닷과 공범들 간의 비밀 회의를 녹화한 비디오 등 수집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증거 자료들이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비춰질 때마다 법정 분위기는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증거들은 쩐후 닷이 돈 세탁 및 밀수 조직의 주모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고위 관료들을 조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닷의 변호인단은 즉시 반박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러한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부하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게다가 이 증거들은 닷 씨를 음해하기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검찰은 닷의 부하들이 창고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추가로 제시하지만 그의 변호인단은 여전히 증거의 가치를 훼손하려 합니다. 상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마이리가 갑자기 일어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USB를 손에 들고 증인석에 섭니다. 이것은 우리 팀이 수집한 비디오 영상입니다. 피고인이 불법 활동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비디오가 재생되고 쩐후 닷이 마약 운반과 돈 세탁 수익 분배를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지고 영사기 소리와 증인들의 가쁜 숨소리만 들립니다. 닷은 꼼짝 않고 앉아있고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 마이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비디오가 편집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이리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팀에 의해 검증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추가 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논리를 강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재판은 하루 종일 계속되고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집니다. 롱구를 포함하여 닷 밑에서 일했던 몇몇 주요 증인들이 소환되어 사건을 더욱 명확히 밝힙니다. 몇몇은 닷 측의 압력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법의 보호 아래 그들은 점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판의 정점은 닷의 전 측근이었던 쩐민 호황이 특별 증인으로 깜짝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호황 씨는 한때 닷의 오른팔이었지만 그의 잔인함을 목격한 후 조직을 떠났습니다. 쩐 흐우닷은 불법 거래의 배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배신하는 자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호황 씨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밀수 경로에서부터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호황 씨의 증언은 닷에게 치명타를 안깁니다. 그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하고 때때로 증언을 가로채며 반박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진짜 얼굴이 더욱 드러날 뿐입니다. 산일간의 심리 끝에 법원은 쩐 흐우닷에게 돈 세탁, 마약 밀수, 범죄 조직 운영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관련 공무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르며 정치 시스템에 큰 충격을 안깁니다. 마이리는 법정을 나서며 여전히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보입니다. 꽝후이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닷은 체포되었지만 이 시스템에는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꽝후이가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네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정의는 결코 할 일이 없지, 안 그래? 마이리가 미소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이야. 쩐 후 다시 선고를 받은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여론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스템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에 연루된 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언론에서는 마이리와 꽝후이의 모습이 지하 세력과의 전쟁에서 쌓은 숨은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일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작은 방에서 마이리는 샬번 창고에서 마지막으로 확보한 파일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각 데이터는 다시 운영했던 조직의 전체 그림을 맞추는 퍼즐 조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끄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는 유로버스라는 이름입니다. 남이 전화를 걸어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마일이 닷의 하드 드라이브에서 몇 가지 문서를 더 해독했어. 유로버스는 단순히 돈 세탁과 마약 밀수를 돕는데 그치지 않는 것 같아. 그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마이리가 휴대폰을 꽉 쥡니다. 어떤 데이터, 누구와 관련이 있는데? 개인정보, 대기업의 금융거래, 심지어 국가기관의 기밀 정보까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조직과 맞서고 있는 거야. 마이리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유로버스가 우리의 다음 목표야. 그녀와 꽝우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국제적으로 거래했던 파트너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눈에 띄는 이름은 베트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국인 재벌 리처드리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그는 유로버스와 국내 조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접근해야 해. 마이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는 유로버스를 추적할 수 있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도난당한 데이터의 출처이기도 해. 꽝후이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그의 주변에는 함정이 가득할 거야. 마이리가 미소 지으며 눈빛에 결의가 빛납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이틀 후 마이리는 하노이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리처드리가 기조 연설자입니다.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군중 속에 섞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VIP 구역에 서 있는 리처드입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짓습니다. 리씨,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시장을 당신처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리처드가 뒤돌아보며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지만 곧 정중한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 소개를 안 하셨군요. 전 마이리. 그녀가 대답하며 손을 내밉니다. 저는 당신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와 협력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가 점점 더 밝아집니다. 흥미롭군요, 전 씨. 우리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저녁 내내 이어집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국제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고 그녀가 유로버스라고 추측하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떠나기 전에 리처드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 따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이리는 명함을 받으며 옅은 미소를 띱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꽝후이와 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와 유로버스를 연결하는 증거를 찾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해. 꽝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마이리, 너 너무 멀리 가고 있어. 그는 닷과는 달라. 이건 큰 물고기야.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표적이 될 거야.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꽝후이가 한숨을 쉬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서는 안 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거야. 마이리가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을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리의 마음속에는 정의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어떤 어둠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리와 꽝후이는 리처드리를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비밀 정보원을 통해 그들은 리처드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로버스의 지사로 추정되는 익명의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기관은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고 시장 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지하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됩니다. 남은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들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리처드는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거래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가 민감한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밀 시설입니다. 마이리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우리는 그 시설을 찾아야 해. 침투할 수 있다면 리처드와 유로버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리처드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그들은 도시 남부 산업단지에 위치한 밤낮으로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는 거대한 건물을 발견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비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 곳입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마이리와 꽝후이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어둠을 틈타 건물에 접근합니다. 마이리는 신호방해 장치를 사용하여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꽝후이는 조용히 뒤쪽 출입구에 있는 경비원 2명을 제압합니다. 두 사람은 재빠르게 안으로 이동하여 정보를 찾기 위해 2분 2초를 다툽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는 최신 서버와 감시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마이리는 소형 저장 장치를 메인 시스템에 연결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합니다. 그동안 꽝후이는 경계를 서지만 그의 눈은 언제 발소리가 나타날지 모르는 긴 복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리, 서둘러. 시간이 많지 않아. 꽝후이가 무전기를 통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마이리가 대답하며 키보드 위로 손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두 사람은 철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침입을 발견합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옵니다. 당장 뛰어. 꽝후이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이리를 출구 쪽으로 끕니다. 건물 안에서의 추격전은 숨막힐 듯합니다. 마이리와 꽝후이는 구석구석을 활용하여 피하지만 경비원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몇몇은 총을 쏘기 시작하여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두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뻔했을 때 꽝후이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연막탄을 사용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마이리가 망설입니다. 안 돼. 꽝후이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입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마이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상구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등 뒤로 총성과 고함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시 거처로 돌아온 마이리는 방금 수집한 데이터를 엽니다. 여기에는 여러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제공된 뇌물도 포함됩니다. 특히 한 문서는 리처드와 유로버스 조직의 고위 지도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은 데이터 4본을 받자마자 전화를 겁니다. 마이리, 네가 찾은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야. 이것은 그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열쇠야. 하지만 꽝후이가 필요해.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남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는 무사할 거야. 이제 너는 이 정보를 공개하는 데 집중해야 해. 이틀 후 꽝후이가 거처에 나타납니다. 그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마이리를 보자 여전히 미소를 짓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쉽게 당하지 않아. 마이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끝내기까지 단 한 걸음 남았어. 꽝후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해야지. 마이리와 꽝후이는 남과 협력하여 모든 데이터를 국제 언론에 공개합니다. 유로보스 조직이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모든 증거를 인터폴과 여러 국가의 수사기관에 보내 국제수사를 요청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수사와 체포의 물결이 퍼져나가고 유로보스는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리처드리는 베트남을 탈출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는 더 이상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겁에 질린 눈빛을 보입니다. 마이리는 이 지역 최대 범죄 조직 소탕 소식을 보도하는 TV 화면 앞에 서 있습니다. 꽝후이가 다가와 커피 2잔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그녀는 미소 짓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야. 꽝후이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이리는 미소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리처드리가 선고를 받은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여론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스템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에 연루된 많은 권력자들의 이름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언론에서는 마이리와 꽝후이의 모습이 지하 세력과의 전쟁에서 싸운 숨은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 일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작은 방에서 마이리는 셔번 창고에서 마지막으로 확보한 파일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각 데이터는 다시 운영했던 조직의 전체 그림을 맞추는 퍼즐 조각입니다. 남이 전화를 걸어와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유로보스는 단순히 돈 세탁과 마약 밀수를 돕는데 그치지 않는 것 같아. 그들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거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마이리가 휴대폰을 꽉 쥡니다. 어떤 데이터? 누구와 관련이 있는데? 개인정보, 대기업의 금융거래, 심지어 국가기관의 기밀정보까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한 지역 전체를 조종할 수 있는 조직과 맞서고 있는 거야. 마이리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유로버스가 우리의 다음 목표야. 그녀와 꽝후이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국제적으로 거래했던 파트너들에 대해 조사합니다. 눈에 띄는 이름은 베트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외국인 재벌 리처들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그는 유로보스와 국내 조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접근해야 해. 마이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는 유로보스를 추적할 수 있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도난당한 데이터의 출처이기도 해. 꽝후이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그의 주변에는 함정이 가득할 거야. 마이리가 미소 지으며 눈빛의 결의가 빛납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 이틀 후 마이리는 하노이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군중 속에 섞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VIP 구역에 서 있는 리처드입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와인잔을 들고 미소 짓습니다. 리처드가 뒤돌아보며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보이지만 곧 정중한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 소개를 안 하셨군요. 전 마이리. 그녀가 대답하며 손을 내밉니다. 저는 당신처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와 협력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가 점점 더 밝아집니다. 흥미롭군요, 전 씨. 우리 더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저녁 내내 이어집니다. 마이리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를 캐냅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국제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잘 알고 있고 그녀가 유로버스라고 추측하는 전략적 파트너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떠나기 전에 리처드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 따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똑똑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마이리는 명함을 받으며 옅은 미소를 띱니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꽝후이와 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처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와 유로버스를 연결하는 증거를 찾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해. 꽝후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마이리, 너 너무 멀리 가고 있어. 그는 닭과는 달라. 이건 큰 물고기야. 조심하지 않으면 네가 표적이 될 거야.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뛰어들기를 두려워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꽝후이가 한숨을 쉬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서는 안 돼.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거야. 마이리가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실패하도록 놔두지 않을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리의 마음속에는 정의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어떤 어둠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리와 꽝후이는 리처드리를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비밀 정보원을 통해 그들은 리처드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유로보스의 지사로 추정되는 익명의 금융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기관은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고 시장 조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지하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됩니다. 남은 며칠간의 조사 끝에 그들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보냅니다. 리처드는 싱가포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 거래를 관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가 민감한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밀 시설입니다. 마이리가 눈살을 찌푸립니다. 우리는 그 시설을 찾아야 해. 침투할 수 있다면 리처드와 유로버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리처드의 행적을 추적한 끝에 그들은 도시 남부 산업단지에 위치한 밤낮으로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는 거대한 건물을 발견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비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한 곳입니다. 며칠간의 감시 끝에 마이리와 꽝후이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 밤 그들은 어둠을 틈타 건물에 접근합니다. 마이리는 신호방해 장치를 사용하여 보안 카메라 시스템을 무력화합니다. 꽝후이는 조용히 뒤쪽 출입구에 있는 경비원 2명을 제압합니다. 두 사람은 재빠르게 안으로 이동하여 정보를 찾기 위해 2분 2초를 다툽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에는 최신 서버와 감시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마이리는 소형 저장 장치를 메인 시스템에 연결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다운로드합니다. 그동안 꽝후이는 경계를 서지만 그의 눈은 언제 발소리가 나타날지 모르는 긴 복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리, 서둘러. 시간이 많지 않아. 꽝후이가 무전기를 통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마이리가 대답하며 키보드 위로 손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두 사람은 철수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침입을 발견합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옵니다. 당장 뛰어. 꽝후이가 큰 소리로 외치며 마이리를 출구 쪽으로 끕니다. 건물 안에서의 추격전은 숨막힐 듯합니다. 마이리와 꽝후이는 구석구석을 활용하여 피하지만 경비원들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몇몇은 총을 쏘기 시작하여 상황은 더욱 긴박해집니다. 두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뻔했을 때 꽝후이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연막탄을 사용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먼저 가. 내가 막을게. 마이리가 망설입니다. 안 돼.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 뭐니? 번섬들이여 반든든 한든네. 금이 금지 그 섬이르리 창이 그 물리 창거 물리 창궁궁 근다거 한만대 창예 한딜리 창예 하지가 빡꺾게 상구바 만리망구리 창군이 산다. 그범이야 사바 니라 까마한 사한 사히디 여간디 여간 유라자께 저흑간디 게후마반디 망간디 한간디 히와 우로보스조 민자기야 하는 수미야스만에 바자카자전나 그번만 번가 번간반만 산 한만에 가네 이하는 다니아고 전딩고 자나사이 하지가 브르니까 소요해 가지반네 모지가 뭐 둔마 근사마이 근사를 타르라 이자 따이 정뚜마 후와 근나 예사 간니 예산 미라 간다한다 금거로 뭉거로 미두지예 민구로 미두마로 마로 물란 감콩콩콩콩콩콩콩콩 신치 신친콩콩콩콩콩콩콩 타니가 한네가 함이라 시허와를 러니히 그마르꾸아를 하여 그마르꾸아리 시하야 하지 똥리하마리히 우로보송이 쫑리하곤 똥가하딘 반디하디 이히히 간난 게린자
이 감 예일민 예는 제예라 예예 일린 깜간다 냉삼 밀라 끈미 우무리야 하무리 마이네 맞네 끈이니까 이지메냐 끈에 뭐냐 끈보르 뭐냐 하가티피 맨냐 이상아 그라 근유 만징아 근농 요종니 그란네 민친증마이다 민친데 삼칭에다 깡사마이다 하지메다 공칭저다 우빈점 긴칭메다 시만 계산 금마사 시만 민칸 만칸 마니 기자시 밀로 시 용는 지여주지 주시 야지히셔 요중니 요우중니 시 요필 함큰고 세메메 쌈발리 콩크 항크 항쿠 이포만 항구마 빌레 깜니구와 커세미 깜니 지하 큰니 지하 금예가 쟁니 예 지하 큰네 그슨 자심이 이산 이사 무는 그만 이삼미가 마시 그예 탐구티에 그예 존다 카하두 썸미 하지마 썸크 그예 하지 점쿠 뭐뭐 운케 영크 삼칸둔 쿵쿠 삼근다저 삼구티 미정권의 카와리사 무사 둔둔 간디 삼디 간디 상카 칸카 상카 칸카 문디사 상카 할리 삼데사 우로보시 얀니 가만히 민닌 그만 만났다 전느 한반 근반 삼반가 난방만 대일라궁 삼따궁 삼모 간드 삼모 흰창아 칸찬선다 민여 흰친가 인찬다 신가마 인지 카 이조 우지 이이 우지용 큰용 한마에다 꾸치이 한지바 종리카 이지지 우치 안치 우치 큰 이해가 꿈으로보산매 우로보사 우잉이 금나 그 아름마 비이찬 만리 후란 그라 그마 쿠라 시난 금갑시 이하는 금가구사동가 금가산내린가 진 방막동마 우야 그한 무당마티 근데 그 우로보스와 근데 우로보스와 군대 우청무 탐하 중요한데 못담다크 우람 감구어 삼가 해케해 기야 메이 기항마 피야 삼마티 근미 근꾸리 힐리 무사레 미시야자 지만나 히시야차 만나 기사 히시만자 이조 고 미유른보 하세이보 메윤보마 기 세구사 바제 우추한 이주리 마람 김공 메난카 예인춤카리 마한 구싱 이감비 와인 담루군의 삼가 근다 양궁비라 까는 그리리 야한 쟁가 큰단 깜깜 야하나 깜간 그리민 미 그리민 하디 한끼 놈구리 놈감 그랭예 그종궁키 그리 함께 끈기 놈신키 빈케
동계 쟁점계 한계 동성미 키야 베니하가 썸리하 동민미 초야 한키야 민야 킨다 킨야 동기야 동가 장산다 썸미할 동예 그리여 차 큰골이 커서 조금이 가이대 금가리 많아 안가리가 근다리마 아마산 만다 삼마산다 땀성마리 만이하 근강성마루 번야하야 번당야 우로보사야 야하하 정마 정당마가이 기나존케 기나나야 일라만따라 땅게 우이가라 그르무리가 돈민가 키어다 허세 케시 빈 발리 켄테이와 케케 함미 긴테 함미데 히케 호롱 케 벤테 하케 한든 칭게 벤 이치 하지 주 하시와 우로보스 한네하 시유데 시란 부르우 이탄데 금간 동콩에이 금가 금금 공간 동가 이예예 그번가 그돈가 삼관지 그예이 최선 그대 동동가 금군 탓에 장담한단 간물입니다. 우사미카 예가리 무리마 령공 담고 예 장단 담후 그라미 한그르 맞지하 그럼반 그라미임그 판근다 하지 헌자주 한그 우건그라 한크나 다이시야 메 시예 하 우리예 시하예 예 우리예 전치 전이 금마이 근전이 금마이시 하지가 다이 근쟁정이 근전이 군천이 이여준이 근커마이 하정이 근천이 마이전이 근전이